연속으로 확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3대 지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생산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 결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던 가운데 주가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과 거래량이 상승 종목을 크게 앞선 하루였습니다.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조기 테이퍼링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연준 내 비둘기파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표결권을 갖고 있는 데일리 총재가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데 이어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10월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대규모 통화 재정 정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탄탄한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예상에 부합한 소비자 물가 CPI와에 달리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예상을 훌쩍 넘는 성적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7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전년 동월 대비 7.8%가 급등했는데요. 지난 2010년 11월 통계가 산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달인 6월에는 당시 7.3%로 최고점을 세운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PPI는 기업 간의 대량 거래에서 형성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일종의 도매 물가 지표로 기업의 생산 비용을 파악하는 지수이며 PPI가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달 대비 PPI 상승률은 1%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0.6%를 역시 상회했으며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전달보다는 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7월 CPI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특히 7월의 CPI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5%로 둔화하면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오늘 PPI가 예상 밖의 기록을 보이면서 그 같은 낙관론도 다소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고용지표 역시 3주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37만 5천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12,000건이 감소했으며 7월 셋째 주 42만 4천 건까지 치솟은 후 3주 연속의 감소세로 최소 2주간 실업상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 역시 290만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300만 건을 하회했던 전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300만 건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들이 생활비가 저렴한 곳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여성들이 육아 등을 위해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근무 지역별로 차등을 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오늘 통보했는데요. 구글 사무실이 있는 뉴욕시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코네티컷주에 살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뉴욕 거주 직원보다 약 15%가 적은 임금을 받게 되며 시애틀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직원들은 임금이 대부분 5에서 10%가 삭감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5시간 떨어진 타워호수 인근 지역으로 이사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최대 25%까지 삭감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차등 임금 체계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적게 받으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여성이 주로 양육 책임을 지는 환경 속에서 육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면 주거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은 성별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많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24 8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팔란티어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3억 7,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회사의 목표치였던 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으며 월가 예상치였던 3억 6,100만 달러도 상회한 수준이었는데요. 조정 기준으로 팔란티어는 주당 4센트의 수익을 올려 시장 예상치였던 1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예정된 총 계약 금액은 168%가 늘어난 9억 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62건에 달하고 500만 달러 이상의 계약도 30건,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도 21건에 이른다고 덧붙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분기 매출이 3억 8,500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3억 8천만 달러에 비해 약간 앞서고 영업이익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7월 수출입 가격,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개장 전 다이버시 홀딩스, MSG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